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유, 저는 아동학대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지, 계속 그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태신의 장원 변호사입니다. 주호민 씨가 자폐 아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그 아들이 학교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라는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뭐 CCTV도 없고 해서 주호민 씨 부부가 아이 책가방에 이제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학대가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그 녹음 파일에 그 교사가 아이에게 좀 부적절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확인이 돼서 고소를 했고 재판까지 진행이 됐고 최근에 1심 판결까지 떨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주호민 씨 측을 옹호하는 측과 특수교사를 옹호하는 측으로 이제 여론이 굉장히 팽팽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특수교사를 편드는 그 여론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자폐아를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특수한 그런 환경상 말을 조금 심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다 아동학대라고 해버리면은 도대체 교사가 어떻게 얘들을 가르치란 말이냐. 녹음은 불법인데 이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하는 게 이게 정당한 것이냐,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이번에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죠. 아동학대도 인정을 했고 최종적인 선고는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집행유예 판결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선고유예라는 말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선고유예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선고를 유예한다 이런 얘기인 거고, 법에는 이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면소가 또 뭐냐면은 아예 재판 자체가 없었던 걸로 처리를 한다는 게 면소거든요. 이분은 2년이 지나면 면소의 효과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 2년 동안 특별한 일 없이 잘 넘어가시면은 아예 전과 자체가 전혀 안 남는 그런 겁니다. 집행유예랑 달라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 그거는 전과로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전과가 안 남는다. 법원에서 내리는 가장 낮은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이 해당 교사한테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지, 계속 그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랑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적용이 이제 교육공무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당연 자격 상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맞아도 당연퇴직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은 성범죄도 아니고 아동학대로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이제 공무원 징계에 관한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따르면은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감봉에서 견책까지 그 사이에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아동학대 자체는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감봉에서 견책 사이에 징계는 받으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몰래 녹음한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의견들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말이죠,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그런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범죄행위예요. 처벌도 굉장히 세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보통 이제 대부분의 범죄들은 몇 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몇 년 이하의 징역형 규정이 있고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형, 이런 식으로 징역형 규정이랑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보통 이제 벌금형을 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몰래 녹음은요 징역형 규정밖에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상당히 강하게 규제되고 있는 그런 범죄를 주호민 씨 부부가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원칙대로라면은 이거를 증거로 쓸 수가 없죠.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1심 판결이 있기 바로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비슷한 사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호민 씨 부부랑 비슷한 거예요. 학교에서 뭔가 교사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돼서 이제 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정당행위,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범죄가 아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녹음기를 설치하는 거 외에 과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단에는 나름대로 찬성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사 측도 항소를 했고 이제 앞으로 2심 판결도 열릴 것이고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판단은 바뀔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이게 타당한가? 그리고 이거를 학대로 보는 게 과연 맞나? 이게 무슨 학대냐? 또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이게 학대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은 다들 아마 동의하실 텐데 아이들한테 부모와 교사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 교사가 하는 말 그대로 다 믿어요. 저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아직도 자기 유치원 선생님이 천살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 천살이야.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천살이야. 믿고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저도 이제 얘한테 장난으로 아빠는 사실 100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또 믿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른, 특히 부모와 교사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사는 아이한테 이제 짜증을 내면서 너 싫어, 너 미워, 아이 못됐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 너는 못된 애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들은 그걸 그대로 믿거든요. 아,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못된 아이구나. 이렇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진짜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한다는 걸 상상도 할 수가 제 입장에서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 교사가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체 맥락을 보고 이거는 반어법이고 약간 짜증이 났을 뿐이지 이제 실제로 한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취지겠죠. 근데 그런 그 맥락 속에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성인들,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그게 당연히 타당한 얘기겠죠. 근데 지금 주호민 씨 아들은 자폐를 앓고 있는 9살 난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 초등학생이 맥락을 따져서 선생님이 실제로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 너 미워라고 했나 보구나. 나는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닌데 선생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그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폐를 앓고 있는 그런 9살 난 아이한테 상황이 어찌 됐든지 간에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보고 저는 아동학대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200만 원 벌금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내리는 가장 낮은 수준의 판결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 합의 이런 게 없는데도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판결은 이번에 처음 봤어요. 법원도 이게 아동학대는 맞지만 전후 정학 그리고 그 특수교육 교사가 처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낮게 형을 이렇게 내렸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는 입장인데 교원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교육 환경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 녹음기를 몰래 아이 가방에 넣는 거는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특수 아동을 교육하다 보면은 그런 수준의 발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그건 절대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구독자님들은 어떠십니까? 자폐를 앓고 있다라고 하면 9살보다 더 지능이 떨어질 텐데 이렇게 어린 자녀들한테 너 싫어, 너 못됐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거는 애한테 굉장히 큰 상처고 정서적인 아동학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녹음기를 넣음으로 인해서 학생과 교사의 그런 신뢰관계가 훼손이 됐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부모가 아니라 학생이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켜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위법수 증거도 아니고 증거로 당연히 쓸 수 있는 그런 증거거든요. 부모가 녹음기를 이렇게 넣은 거는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고 학생들이 녹음기를 켜는 거는 합법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뢰 훼손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의사들 수술실에서 이상한 짓 할 수 있다 그래서 CCTV 의무화 시키고 딱 그러잖아요. 일선 교육 현장에도 녹음까지 되는 CCTV 다 이렇게 설치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CCTV 파일을 확인해 보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교권 강화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당연히 아이들의 자유 그리고 수업권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녹음기 하나 넣었다고 해서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행위다. 저는 거기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